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를 숙고 중입니다. 네, 한편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 60여 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 죄를 덜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거고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조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포빌딩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어제 얘기를 했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떠한 조사를 받았고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예. 거의 일관되게 부인했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증거, 본인과 상반되는 전 측근들의 증거는 본인들의 그 죄를 감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예. 나와 있는 모든 물증 같은 경우에도 조작됐다. 예.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충수다. 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예. 먼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주 초죠.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지금 굉장히 현재 중대합니다. 예. 중대하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들도 굉장히 명백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한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아무리 6년 전에 이제 퇴임을 했지만 여전히 전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의 우려도 지금 점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검찰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으로 갔을 때에 예.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거기에다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보여질 가능성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모든 본인의 측근들의 진술이 허위이다라고 한다면 예.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먼저 진술을 함으로써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이끌어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진술들이 예. 보강 수사를 통해서 더 나올 수 있다. 더 예. 혐의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부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지금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 특활비 1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증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달했다던 여성 행정관도 이미 대지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렇게 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액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리고 받을 시기가 그러니까 미국에 순방을 하기 직전인데다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북 공작비로 썼다라고 만약에 이제 주장을 한다면 네. 이것이 특활비의 본래 용처와도 맞다라는 주장을 나중에 할 것 같고 예.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특활비 같은 거 자체가 예.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한다면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거라는 계산도 있을 것이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김은옥 여사가 원래는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이 됐단 말이죠. 예. 김희중 실장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본인의 아들, 본인의 사위에까지 수사가 뻗쳐나가고 있는 마당에 예. 김은옥 여사에게까지는 수사가 뻗쳐나가지 않게 하려는 어느 정도의 의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김인옥 여사의 어떤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군요. 근데 아까 지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친형, 아들, 또 조카, 또 부인, 가족들이 많이 연루가 되면서 이 전 대통령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특히 다스 실소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이랑 또 말이 달라요. 네. 네. 이 다스의 실소유와 관련돼서 다스의 실소유와 관련된 것도 말이 다르고 예. 도곡동 땅에 판 돈도 말이 다릅니다. 이게 결국은 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에게 67억 원을 빌렸다. 왜냐하면 이 도곡동 땅을 판 돈 중에서 예. 67억이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에서 대부분이 이상은 그 전 대통령의 형이죠. 예. 이상은 전 대통령의 형이 그 다스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대부분을 가져간 돈이 자금이에요. 그게. 예, 예. 근데 그것에 이외의 돈이 67억 원이 있는데 그 67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단 말이죠. 네. 이 67억이 본인은 이상은 전 대통령의 형으로부터 빌
빌렸다는 거예요. 차용을 했다. 예. 근데 차용을 했는데 문제는 차용증도 없고 이자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상은 전 회장이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진술했을 때 67억 원을 빌려준 사실에 나는 기억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그 부분이 굉장히 진술이 상반되는 것이고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빌려준 네.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것은 이미 예. 가족 내부에서도 뭔가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예.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예. 여기에 더해서 단순한 가족 내부의 갈등이 아닌 게 네. 이 돈이 누구의 것인가,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와 관련되어서 아. 이 다스의 횡령, 배임, 뇌물과 관련된 주범이 누구인지가 밝혀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MB의 연결이 돼 입장에서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소송건만 해도 삼성 대납건만 해도 60억 원이고요. 예. 비자금만 해도 지금 300억 원이 있어요. 예, 예. 이러한 것들이 본인이 주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상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것을 덮었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예. 수사팀이 이제 구속 수사를 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이 장단점을 이제 고려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범죄 혐의가 지금 굉장히 중대하고 예.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예를 들면 김백준 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조범인데도 지금 구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방조범이 구속이 돼 있는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에 뭔가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제에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토대로 서로 간의 입장을 거의 확인한 셈이고 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거의 모든 혐의 대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런 근본적 의문에서 좀 출발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럼 검찰이 예를 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데 뭐를 더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다스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예. 이전에 예전 정호영 BBK 특검 때에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지 않습니까? 진술들이 예. 대부분 그랬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진술들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이다라고 밝혔고 예. 두 번째로는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들 아니면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씨도 다 불리한 진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보는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 실주주는 지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서 네, 흘러나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 도곡동의 땅을 판 돈에서의 대부분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에게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들 또 마지막으로는 청계재단의 이사장이 이병모 이사장 예,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 구체적인 내역을 아직까지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의 자금 관리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다스와 관련된 돈들이 여러 차례 세탁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크게 예를 들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민간 뇌물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나는 그때 당시에 후보자의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었다. 예, 그래서 예. 대가를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정치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고 네.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본인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실무관 사이에서 있었던 그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지금 1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용처를 밝힌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삼성의 대납이라든지 예. 횡령 배임이라든지 비자금은 다 본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것과 동일한 평행선의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급들을 좀 보면 안 전 지사 측은 남녀 간 애정 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 이건 이제 김지은 씨 관련된 네. 내용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고소인 측 입장을 보면 두 번째 고소인은
이제 이분은 안전지사가 설립한 어떤 연구단체 그쪽에서 일을 했던 분인데 명시적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또 새로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이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상하 관계라고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이제 예, 예.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그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당시에 예. 그 연구소에 직책도 없었고 네.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혐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에요. 업무상 예, 예. 위력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례는 업무상 위력은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세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직책이다라고 넓게 해석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그렇다면 유죄를 받은 판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명시적인 고용관계에 있었고요. 예.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 미성년자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위력을 받기에 좀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까지의 판례 동향을 봤을 때에는 예.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업무상에 전혀 연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 업무상 위력을 내가 가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반면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그 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후원금도 대부분 안 전 지사를 보고 들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 직책이 없다 하더라도 안 전 지사의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설사 관여를 안 했다라고 안 전 지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직책이 없어도 그 안 전 지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이기 때문에 예. 업무상 위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대부분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예. 이것이 결코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판례의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공간가 아니잖아요. 안 전 예, 지사는. 예, 예. 네. 왜냐하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였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책만 없었을 뿐 예. 돈과 위력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하자면 그러니까 명시적인 고용관계가 없이도 대법원 판례상 어떤 업무상 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있는 여지가 있죠. 아, 여지가 있다. 네,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지만 예,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인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투 폭로가 나온 이후에 사실 2차 가해가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소설의 주인공과 지금 빗대어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소설가 하일지 씨로부터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 내용인가요? 소설가 하이질 씨가 DA여대에서 강의를 해요. 이제 교수인데 예, 예. 그 강의를 하면서 김유정 소설가의 소설이죠. 동백꽃 예.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소설의 내용은 결국은 처녀가 남학생에 대해서 이런 뭔가 성적인 문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 남성의 주인공도 예. 미투를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네. 학생 중에 하나가 왜 김지은 씨는 그럼 실명으로 폭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 질문을 했더니 결혼해준다고 했다면 안 그랬을 거다.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예. 더 이상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러한 학생들과의 질문이라든지 수업의 내용에서 미투의 의도에 대해서 폄하하고 미투를 한 여성에 대해서 의도를 불순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부적정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하일지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직업상 인간의 진실을 말하는 직업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설명한 것뿐이고 교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존중하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교권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 적절한 전달법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반박할 사진을 780장이나 확보를 했고, 근데 이제 프레시안의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경우에는 얘기를 하기로는
사실 이것은 진실 공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이 정전 의원과 프레시안의 진짜 진실 공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예. 정전 의원 같은 경우는 12월 23일에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날 당시에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찍은 전문 사진 작가의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의 동영상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780장을 확보했고 네. 지금 성추행을 했다는 시간에도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거짓 지금 명예훼손과 거짓 미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네.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예. 고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 전 의원의 고소장에는 피해자도 없고 유력한 목격자인 민국파에 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을 싸우고 싶으면 그 두 사람을 왜 넣지 않았느냐. 예. 네. 그리고 더해서 2차 가해가 너무 심하다. 출판물에 의해서. 이 여성 예.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작원 취급을 받고 있고 네. 사이비 미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그리고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